네, 조매 꾸!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16년차 국어 교사이자 초2, 초4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16년차 국어교사. 제가 궁금한 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책을 읽으면 뭐 학업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지금 계시니까 네. 너무 그게 와닿을 것도 같은데 또 아닐 것도 같아요. 과연 현직 16년차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보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고 공부까지 열심히 하면 대체적으로는 성적이 좋게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책을 많이 읽긴 하는데 흥미 위주로 진짜 많이 읽어요. 그런데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당연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텐데 좀 안타까운 경우를 학교에서 보는데 그건 어떤 경우냐면요. 책도 정말 많이 읽고요.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아니, 두 가지를 다 열심히 하는데 네. 성적이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첫 번째는 한 분야, 흔히 학생들을 보면 뭐 과학이면 뭐 코스모스 막 해가지고 정해지죠. 인문학이면 뭐 총균세 네. 해가지고 약간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한쪽으로 치우친 독서 편식하는 학생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독서 편식을 하더라도 저는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편식을 할 때 그 분야를 깊이 파고들기 때문에 어떤 글의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하거나 자기가 잘 이해하는 그 연습이 되면 어떤 어려운 글들이 나와도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인 친구들은 뭐냐면 후루룩 읽으면서 재밌게는 읽는데 본인이 정확하게 읽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에 대한 점검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들이 네, 책은 많이 읽었지만 그게 그 이후에 고등학교에 가서 어려운 글들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연결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서를 할 때 인풋은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읽기 전, 중, 후 이 단계를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거라고 보실 수 있는 게 학교에서 보면 이제 제가 담임반에 맡은 친구 중에 아침 조회 때도 책을 항상 보고 있고 쉬는 시간 또는 수업을 마치고 한 5분 정도 일찍 끝내주면 그때도 읽던 책을 계속 읽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럼 그 친구는 자기만의 요약 정리 노트도 만들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수업 때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보는 그런 친구였는데 성적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요약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필기를 정리해서 네.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열심히 듣고 질문을 했을 때 얘가 책을 많이 읽는데도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이유를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전달한 내용이고 약간 중요도 있게 강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 초점이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가 책을 읽으니까 우리 아이 책 많이 읽어 하고 그냥 안심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한 번쯤은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읽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셔야 돼요. 잘못된 독서 습관이 초등 때부터 이어지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는 엄마가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점검하기란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게 이 독서 클리닝. 그러니까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왠지 흐뭇하죠. 네. 기차 안에서도 책을 읽고 맞아요. 차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쩌면 이렇게 정말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읽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점검 네. 그리고 읽은 후에 생각을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비판적으로 말하는 거. 네.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어릴 때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보통 세 단계를 거쳐서 아이의 독서 활동을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 단계가 이생글이라고 이생글. 네, 이름을 제가 붙여봤는데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 파악하는 질문을 해서 아이가 잘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게 이고요. 네. 그 생은 이제 생각을 확인하는 거. 우리가 단순한 내용 지식을 뭐 정확히 이해했는지 파악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생각을 갖고 이해해야 하잖아요. 그럼 주인공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 아니면 주인공은 왜 이런 판단을 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묻는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글쓰기를 진행합니다. 이 글쓰기 주제를 굉장히 무겁게 가거나 길게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해한 거 확인했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그걸 3-4줄 정도씩 정리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글을 쓰게 되면 내가 막연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정확한 용어로 포착이 되지 않거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는 과정에서 내 생각이 명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생글 단계를 거치면 이를 보이고 생글, 웃을 수 있을 그런 정도로 만족한 독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데 한 가지 또 의문점이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맞벌이 하시느라고 너무 바쁘잖아요.
희생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그런데 바빠요. 집에 오면 힘들어요. 어떻게 과연 이 과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제 학원에 맞아요. 보내고 논술학원에 보내고 하시는데, 조금 뭐 선생님한테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요? 네, 논술학원에 보내게 되면 그냥 좀 보내서 뭔가를 읽고 활동을 한다라고 안심은 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책을 읽는지 어느 수준까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서 엄마가 직접 해주는 게 가장 좋기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뭐 꼭 워킹맘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가르쳐 보시면 아실 텐데 학교에서는 제가 또 되게 좀 잘 가르쳐주는 친절한 선생님이거든요. 네. 학교에서는 아이한테 학생들한테 이제 가르쳐 줄 때 애가 막 한 번 설명해서 이해 못하고 두 번 설명해서 이해 못해도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아요. 아, 내가 교사인데 설명을 좀 친절히 못했나? 쉽게 못했나?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하는데 네. 제 아이한테는 한 번 설명했는데 이해를 못하면 아니 얘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지? 어딘가 지금 뭐가 부족한가 하면서 많이 싸우게 되죠. 네, 화가 나고 막 진짜 네. 제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아이 키우면서 느끼게 되는데 네. 그래서 좀 혼자 1대1로 하시기엔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판을 조금 크게 키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와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가정독서 동아리를 운영 중인데요. 네. 이거 너무 무겁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막 아이한테 이거 왜 그런 것 같아? 주인공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꼬치꼬치 묻기 시작하면 애가 책을 재미없어 하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을 몇 명이 함께하니까. 너무 무겁게 진지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주말에 한번 놀면서 같이 책을 매개로 논다라고 생각하시고 불러주시면 네. 이거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 하면 막 쳐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한다든지 친구들끼리 내가 조금 더 많이 맞추려고도 생각을 해요. 네. 또는 네, 생각을 나눌 때도 제가 주도하지 않고 친구들의 생각이 다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네. 티키타카가 잘 돼요. 네. 가정독서 동아리에 대한 내용은 너무 이게 중요해가지고 저희가 다음 편에 따로 다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까지 조매꾸였습니다. 조매꾸! 꾸!